저희 아이가 게임 이야기를 가끔씩 해요. 이제 열심히 들어요. 게임에 1도 몰라요. 결국은 아이들은 그런 걸 통해서 자기 내면에 있는 이야기까지 다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니까 그쵸.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전문 강사들의 영상 플랫폼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도미안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러블리하세요? 우리 대표님이 너무 아름다우시니까 저도 좀 우리 맞추고. 온토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런 네. 멘트 되게 안 좋아하세요. 그러세요? 끈적해 뭐 이런 거. 교수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제 우리 아이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눌 거잖아요.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같은 생각일 거예요. 아이와 잘 지내고 싶고 우리 아이랑 비밀도 없으면 좋겠고 잘 통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마음과 다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결국에 아이와의 어떤 관계, 아이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죠. 사실 이제 아이와의 관계는 다 부모님들이 쉽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어려워요. 너무 쉽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그런 생기는 것 걸까요? 같아요. 우리가 왜 가족은 너무 잘하니까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선입견도 가지게 되고 쟤는 뭐 이렇고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도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아이와 부모가 가장 많이 부딪힐 때가 특히나 이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그 사춘기 때가 아닌가 싶은데 교수님도 당연히. 욱하세요? 욱하죠. 욱하는데 비교적 좀 덜은 해요. 왜냐면 제가 그래도 나름 코치니까 제가 늦둥이 아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남자아이인데 확실히 또 여자아이들보다는 더 예민하고. 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눈치 봐요. 오.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그 아기 때부터 코칭식으로 제가 이렇게 키웠으니까 네. 비교적 긍정적이고 그리고 아이가 뭔가 소통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 표현도 잘해요. 그런데 가끔씩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게 서로 쉽지는 맞춰줄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그 아이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이 감정이 그렇죠, 이게. 맞아요. 질풍노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이제 제가 이렇게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아이하고 이렇게 소통하려고 그동안 노력했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덜 힘들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칭찬받았잖아요. 저희 아들한테 너는 가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니?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이 집에 태어난 게 행운이다.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되게 감동이었어요. 비록 이렇게 힘들긴 하지만 또 욱하는 감정도 나오고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이 괜찮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 왜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똑같은 사춘기여도 어떤 아이들은 내 아이는 별탈 없이 잘 넘어갔어 하는 반면에 또 어떤 집에서는 집에 오면 그냥 문 쾅 닫고 들어가서 얼굴도 안 보여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부모도 어느 정도는 내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가슴에 손 얹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저희 부모님 옷을 쇼핑하러 갔다가 이제 옷집에서 경험한 건데요. 한 대여섯 살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는데 보니까 부모님이 쇼핑을 좀 오래 하셨어. 그러니까 아이가 좀 지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여섯 살짜리 남자아이인데 아빠가 갑자기 가만히 안 있어 하더니 두리번거리더니 옷걸이를 들고 너 맞을래? 그렇게 막 돌아다니고 하던 아이가 갑자기 딱 얼더니 잘못했어요 잘못했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그걸 보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정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도 제일 먼저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생각이 먼저 딱 들어야 되는데 부모님은 어떻게 하면 얘를 통제할까? 내 말 듣게 할까? 꼼짝 못하게 할까? 이걸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모든 이제 부모님들이 다른 건 다 몰라도 그냥 아이의 감정을 좀 들여봐주고 그렇죠. 이제 들어주고 이런 네, 것들이 좀 제일 첫 단에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네, 어떤가요? 당연히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아이의 말을 듣는다 하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안 들어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 내용, 생각 이런 것만 자꾸 주입시키려고 하고 저 아이의 마음에 들어가서 쟤는 어떤 마음일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뭘까? 제 의도가 뭘까?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사실만 보는 거죠. 듣고. 네. 그러니까 아이도 분명히 생각하는 게 있고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이의 마음을 얻는 그 경청 방법이 있다면 좀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는데 내가 네. 몰라서 못한 거라면 네. 방법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이의 마음을 얻는 이제 경청은 제가 한 4가지 정도 네네. 좀 여러 가지 됩니다. 교수님 4가지. 네 가지? 이거 네, 아이 네 4가지. 가지. 네. 우선 그 아이가 이야기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모든 이야기, 그러니까 주제에 상관없이 모든 얘기를 긍정적으로 좀 반응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이가 얘기하는데 뭐 게임 얘기도 하고 뭐 연예인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도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아이의 마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 아이가 게임 이야기를 가끔씩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열심히 들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게임을 1도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걸 거부하게 되면 딱 중요한 얘기만 들으려고 하면 중요한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의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가 게임 이야기 하면 그냥 아예 안 들어요. 아이도 아예 말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해봤자 서로한테 좋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관심도 없고. 근데 우리 엄마는 뭔가 그래도 듣고 시도하려고 하니까 아이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이렇게 주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도 결국은 아이들은 그런 걸 통해서 자기 내면에 있는 이야기까지 다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자, 다음 방법은 뭔가요? 아이가 이제 이야기할 때 적극적으로 들어야 돼요. 네. 예전에 제가 코치 되기 전에 이제 저희 딸이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내가 오늘 학교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대부분 이제 부모님이 바쁘잖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 뭐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이제 저도 막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죠. 뭔가 기계적 반응.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가 딱 느낌을 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내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거 한번 말해보세요. 이러는 거. 그러니까 그때 미안해 다시 한 번만 말해줘 했더니 이미 모두 다 깨졌잖아요. 그쵸. 여러분이 이제 바쁘고 힘들지만 좀 적극적으로 청취해 주시고 또 아이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결국 시간도 더 절약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집중해서 들어주고 혹시라도 진짜 뭐 청소해야 되고 바쁘면 양해를 구하고 지금은 내가 청소를 좀 해야 되니까 조금만 이따 들으면 안 될까? 오히려 그렇게 솔직하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자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할 때 우리 대표님과 이렇게 눈을 마주하고 서로 이렇게 보는데 이런 이제 비언어적인 그 어떤 자세, 태도, 리액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들이 아주 어릴 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엄마 잠깐만 와보세요 이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엄마가 여기 앉아서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귀여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한 6살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그냥 엄마 나 이거 해. 뭐 이게 아니고 상대와 소통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본인도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항상 이야기할 때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시고 태도를 취해주시고 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되게 존중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요. 눈 마주치고 서로 얼굴 마주보고 네. 좀 가까이.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네.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이가 이야기한 걸 그대로 다시 한번 되돌려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했던 말을 내 입으로 다시 한번. 네네. 이제 아이가 막 예를 들어 짜증나 이러면 네가 짜증이 나는구나.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게 공감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들은 거를 아이에게 전해주면 아이는 들었구나. 이게 접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좀 들은 거를 요약해 주는 거. 그러니까 네가 이야기한 거는 결국 이런 것 때문에 네가 지금 좀 힘이 들었다는 거지. 내가 들은 거를 좀 반응을 해주면 더 신나서 이야기가 이제 더 계속 나가고. 우리 엄마 잘 통하네라는 진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그렇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경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게 잘 안 먹힌다 우리 아이한테. 네. 나 나름대로 되게 노력하는데 이런 부모님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코칭 피드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게임 이야기도 하고 이제 우리 공부도 안 하고 이런 이제 제일 고민거리가 그런 거잖아요. 말하는 방법은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요. 먼저 첫째는 아이가 한 행동을 그대로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너는 오전
지금 3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있네. 음. 이게 내가 본 사실이죠. 그러니까 팩트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좀 실수하는 거는 너는 말이야 맨날 게임하고 이러면 내가 언제 맨날 했는데 그렇지. 너 학원 갔다 와서 지금 겨우 이제 30분 했는데 엄마 맨날 했대.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증거를 딱 잡으세요. 네가 휴일이니까 오전 3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있구나. 이걸 첫 번째 말하고요. 네. 두 번째는 그게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얘기해야 돼요. 네가 게임을 계속 하니까 엄마가 괜히 조바심이 나고 그리고 혹시 네가 또 건강이 안 좋을까 걱정도 되고 네가 해야 될 일을 못할까 봐 염려도 돼. 이렇게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알려주시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네가 게임을 그만두고 네가 해야 될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요렇게 3단계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고 네. 그 행동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 내가 그렇죠. 느끼는 것 네,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그렇죠. 이야기하고 네. 요 3단계. 네, 네. 그렇게만 조금 해보신다면 네. 아이도 처음에 조금 어색해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배려받는다라는 느낌 네, 맞습니다. 이런 느낌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잘 안 되지만 꼭 한번 해보시는 네, 걸로. 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이 교수님 개인 채널에 가시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채널 이름이 네, 도미양 TV입니다. 네. 구독 좋아요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